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해서 각각 장단점, 비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5개 정도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모가 크다, 거래가 활발하다,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규모가 크다인데요. 규모가 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우리 시가총액은 이제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마켓 캡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합한 거에서 약 50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시가총액의 비중과 그리고 GDP 비중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먼저 GDP 비중을 한번 보시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무려 65% 정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을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점점 올라가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고요. 데이터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보통 60에서 65% 정도, 50에서 6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경제의 비중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전 세계 투자자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2.4%밖에 안 되죠. 그리고 타이완 1.8%,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표시는 되지 않지만 거의 2% 정도 지금 타이완과 비슷한 규모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 M7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M7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7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M7의 비중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M7의 시가총액, 마켓캡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켓캡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M7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M7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30%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점 M7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번 역사적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팡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식에서 M7으로 이렇게 왔었고요. M7에서 이제는 AI5라는 쪽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M7에 대해서 비중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나중에 MI5에 대해서, AI5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이유로 거래가 활발하다.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거래가 활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지 않고 거래가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 수도 많고 중요한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 우리가 ADV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Average Daily Volume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Average Daily Volume. 1일 거래 대금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위권에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ADV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고 팔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사고 팔 때의 스프레드가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 사기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나면 미국에서는 100년형이 넘게 되는 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한국과는 경제적인 범죄에 대해서 형량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떤 우리 과상자산 같은 그 사고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미국에 송환되기보다는 국내에 송환되기를 원할 만큼 미국의 어떤 규제 당국의 그런 벌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고요. 크게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FSS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각각 규제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정부 소속의 독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한국은 금융위 산하의 비독립 기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사법당국과 협업을 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리 감독이 미국이 오히려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SEC에 제출되는 그러한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창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중복 상장 비율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즘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과거에도 뜨거웠고 지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가 시장이 저평가된 이유가 이러한 중복 상장 때문이고 이러한 것이 해소돼야만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회사 분리상장으로 인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1%도 안 되는 비율의 중복상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43%를 가지고 있죠. 즉 5개 중에 1개의 기업이 중복상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부가 침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아예 과거부터 중복 상장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구글 같은 경우에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알파벳이라는 그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이라는 회사 하나만 지금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중복 상장의 어떤 모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게 될 때는 우리 분산 투자 효과,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다.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의 효과는 무엇으로 보느냐? 상관관계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라는 거는 correl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기본적으로 0.7에서 0.8까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0.2에서 0.3 정도 되면 낮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내 주요 자산하고 달러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 부분이 상관관계, Y축이 상관관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상관관계가 보시다시피 여기 0.2하고 마이너스 2에 있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는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6 이상, 0.7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원화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높다.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특히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을 통해서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잉여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에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당주, 개별 주식에 투자하거나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금액과 배당 금액이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금액 자체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해서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주주에 대한 환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 한국에서도 배당을 연간 배당에서 분기 배당을 통해서 좀 더 주주에게 환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특징,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좋은 기업, 굿 컴퍼니가 많다. 그런 부분이고요. 둘째, 좋은 기업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주주에게 환원책으로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한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과 보상을 따져야 되는데요. 위험, 리스크 대비 보상, 리턴이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미국 기업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같이 보면요. 좋은 기업이 많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춘이라는 매거진, 잡지가 있죠. 거기서 매년 포춘 500 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뭐 조금 시총이 높거나 존경받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발표하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의 시총, 보통 회사가 좋다. 그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우리가 마켓캡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켓캡 순서를 보시면 여기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 사우디의 아람코를 제외하고 그리고 대만의 TSMC를 제외하고는 다 미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팡으로 시작을 해서 M7으로 와서 지금은 AI5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것까지는 흔히 반도체
반도체 쪽의 기업을 포함해서 AI5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이 많다. 그러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익률이 좋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한국 비교해서 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 이쪽이 한국의 코스피고요. 이쪽은 미국의 S&P 5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률은 크게 한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RO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을 하는 거에서 최종적으로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을 얼만큼 벌었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원을 팔았을 때 10원이 이익이 되기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원을 팔아도 한 13원, 14원 정도 나올 만큼 이익률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주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매출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의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는 부분을 봤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이 RO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리턴 온 에쿼티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본을 똑같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주주가 자기 자본을 투여했을 때 얼만큼 이익을 벌어들이느냐 그러한 부분인데요. S&P 500하고 한국의 코스피를 비교한 부분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0.2%, 10%인데 S&P 500은 20%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날 만큼 굉장히 미국 주식 증시의 수익률이 매출액 순이익률로 보거나 우리가 ROE로 보거나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꾸준한 배당 지급한다.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은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돌려주는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을 특히 꾸준히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지수의 대표적인 게 다우존스 배당 지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배당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을 봤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주가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주가로 나눈 것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연평균 한 3.3% 됐고요. 뭐 2023년 기준에는 3.9%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금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예금 그런 은행의 이익률, 이자율보다도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당 수익률은 높다. 그러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지만 미국의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주가까지 오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플러스 매매 수익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배당주 주식의 수익률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국내 투자자들 분들께서 이제 슈드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슈드, 우리 찰스 수왑에서 나온 이제 배당 ETF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10년 동안 계속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당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인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 한국 주식에 비해서는 배당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매매 차익. 매매 차익은 어떤 건가요? 매입에 내가 파는 가격에서 산 가격을 매매 차익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높다. 어떨 때 높을까요? 우리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한국 주식처럼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매매 차익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과 코스피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제 91년부터 비교를 한 자료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 밑에서 시작을 해서 5,000을 뚫었었죠. 2024년도에. 거기에 반해서 국내 주식은 이제 97년도에 한 750선 정도 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2,700선, 2,800선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거의 상승률 자체가 굉장한 수준인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는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주가 상승률 차이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주요 국가의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제가 한 10% 정도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6%, 한국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특히 박스권에 많이 갇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미국보다는 수익률이 지금 보시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이라는 부분, 리턴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 또는 이익이죠. 리턴이라는 것도 보셔야 되지만은 또한 두 번째로 위험, 리스크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또는 위험 대비 어떤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위험.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얼만큼 빠졌느냐 그 변동성을 부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이제 놓게 되면 같은 위험 중에서도 이제 선진국이고 미국의 S&P 500인데요. 같은 위험 하에서도 미국의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사실 같은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도 높고 수익률도 더 높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위험은 높은데 수익률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위험 대비 어떤 이익 비율 또는 보상 비율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